위치에서 언제 떠나고 언제 머무를 것인가와 관련해서 다시 이제 이게 원칙을 좀 봅시다. 공자는 백의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논을 읽을 때부터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세상에 도가 없어야 나아가지. 세상에 도가 있는데 왜 나아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여러분 안 이상해요? 네. 세상이 무도하면 무도해서 안 나간 사람 백의숙제란 말이야. 그런 거잖아. 세상이 무도해. 이게 주임금이 다스려서 세상이 무도해. 그래서 내가 주임금의 녹봉은 요만큼도 안 받겠다. 그리고 그 주임금이 다스리는데도 거기에서 다 네네네네 하고 사는 백성들은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논어에서 태백의 13장 이게 그 독신 호학하고 수사 선도해요. 이게 위방 분립하고 위태로운 나라엔 들어가지 마. 어지러운 나라에는 있지도 않아. 그래서 천하 유도 즉현 무도 즉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무도하니까 은혜이 되죠. 김삿갓처럼. 신숙주는 어떤 거였죠? 완전 몸을 굽힌 사람인가? 저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언제 나아가고 언제 머무를 것인가와 관련하여 그러면 세상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세상에 도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 맹자도 그렇고 이게 그 공자도 그렇고 지금 도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치가 아니고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치일란에서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계급은 천하의 도가 없으면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거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지당하신 말씀이 읽힌다라기보다는 이 지당하신 말씀 뒤에 상당한 불안정과 동요가 읽혀요. 저는 공자한테도 그렇고 맹자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편폭이 있었을 것이다. 그 속에서 계속 동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원칙이 있고 원칙을 적용하려고 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현실에서 자기의 동요가 다양한 말로 이렇게 표현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근데 아직 이거를 험나게 정리를 좀 잘 못하겠어요. 네. 그 큰 원칙은 있는 거예요. 예. 도가 있으면 나아가고 도가 없으면 벼슬 하지 않고 자기 한 몸이라도 남는다. 이게 대원칙이야. 대원칙인데 실제로 언제 어떻게 나아가고 언제 어떻게 떠날까라고 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을걸? 그러면 당대에는 지금 상임금이 불렀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임금이 불렀을 때 이유는 어떤 임금이든 섬기지 못할 임금이 어딨냐. 그리고 가서 내가 얘를 요순으로 만들어서 천하를 구제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게 훨씬 맹자 같은 거야. 네, 제선왕이라거나 양해왕한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그래서 나는 맹자한테 가장 중요했던 게 3번 삼고 초려했었던 거. 군신 유위가 진짜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자, 빠르게. 이게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맹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진심상에서 천하의 도가 있을 때 여기서는 맹자는 약간 더 세. 이 도 순신, 이 순이 순장할 때 순이란 말이야. 거의 그 도를 갖고 자신을 따르게 하고 천하의 도가 있을 때는 그래서
치국지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치국지도를 펼친다는 거예요. 천하의 도가 없을 때는 자신의 몸으로서 도를 따르게 한다. 자기 한 몸이라도 도를 지킨다. 이런 거죠. 그런 거지 도를 갖고 다른 사람을 따른다는 말 들어본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왕과 신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맹자가 꿈꾼 건 어떤 거야? 탕임금이 이혼을 하듯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줄친 것만 보세요. 이게 보면 하여간 맹자가 제네라 왕한테 이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조회를 하려고 했는데 왕이 너 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미 약간 경계를 한 거지. 감기는 다 핑계고 이게. 그래서 내일 아침에 너를 볼 건데 내일 아침에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이제 오늘 오려고 해. 너 오늘 오지 마. 너 내일 아침에 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죠. 그 맹자가 어떻게 했냐면 안 갔어. 다음날 오라고 그랬는데 다음날 오라고 했는데 자 이거 밀당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밀당이라고 이야기하면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관계는 밀당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밀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막 너 왜 임금 불렀는데 안 갔니? 너 도대체 이러고도 임금에 대한 예의가 있어?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하의 공통으로 이게 다른 보편적인 거야. 보편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자기요. 이건 뭐야? 신분이란 이야기야. 또 하나는 치요. 이건 나이란 얘기야. 하나는 덕이다. 자, 문학에서는 뭐가 제일 세요? 작과 치와 덕. 애매해요. 애매해요? 예. 근데 닭이 없으니까. 근데 원래는 작과 치와 덕은 같이 가요. 이게 약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조정에서는 자기, 그렇잖아. 이게, 조정에서는 자기만한 게 없고, 향당에서는, 마을에서는 나이만한 게 없는데, 보세 장민, 이게 보가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 해갖고는 이렇게 빵꾸난데 이렇게 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보하고 백성을 기르는데, 이거 기르장이니까, 보세 장민 하는 데는 덕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하의 정치에는 덕만한 게 없으니, 그러니까 작으로 보면 임금이 나보다 위지. 그렇죠. 그런데 보세 장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내가 너보다 덕이 높아 이거야. 장은 네가 많지만, 그러니까 작은 네가 높지만 덕은 내가 높아. 사대부들은 다 이랬다고. 이게 이렇게 이러니 네가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군주는 반드시 필요소 있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초지신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와라 이렇게 못한다는 거야. 그런 신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탕왕 이야기하는 거야. 이윤 얘기하는 거지. 탕왕께서 이윤에게 먼저 배우신 후에 그를 신하로 삼으셨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왕업을 이루셨고 제나라 황공은 관중에게 먼저 배운 뒤에 그를 신하로 삼았기 때문에 폐업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지금 천하의 제후들이 영토도 비슷하고 정치 상황도 비슷해서 서로 뛰어나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좋은 신하를 발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을 신하로 뽑지 않는다. 이게 볼 때 이 난세의 핵심이야.
난세의 핵심은 정치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 이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스승이 없기 때문이야. 스승으로 삶을 만한 신하가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탕왕은 이윤을, 황공은 관중을 감히 부르지 못하였는데 관중도 임금이 부를 수 없는데 자기는 관중도 우습게 보잖아.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명자한테. 예. 그러면서 또 맹자의 이 진심상에 보면 옛날에 고지 현왕은 호선이 망세,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고 세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위에서 작 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선비도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왕공도 공경을 지극히 하고 예를 극진히 하지 않으면 그들을 자주 만나보지 못해. 신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 이게 계속해서 왕권과 신권의 그 이후에 육아 정치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선왕 지도가 있었던 시절은 뭐냐면 왕과 이게 다 성인인 거야. 왕과 신하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하지 않고 밀당을 하지 않고 왕은 원래 성자가 이게 총명할 때도 한 것처럼 뭐 눈, 귀, 코 이런 게 다 밝은 게 성이잖아요. 이게 성인할 때 성자가 눈도 밝고 귀도 밝고 막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 밝아서 정말 훌륭한 사람 그를 발탁하고 또 그 사람한테 또 배우고 자기 신하로 삼았다가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럴 때는 문제가 없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현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진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옛날에 군자들은 어떤 경우에 벼슬 하였습니까? 맹자께서 나아가는 경우가 세 가지고 떠나는 경우가 세 가지다. 이거는 진짜 디테일이 있어요. 공자는 방, 천하 유도 즉현, 천하 무도 즉은이야. 근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대. 맹자가 카테고리를 되게 잘해. 예.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군주가 신하를 맞이할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경을 다하고 예가 있고 또 장차 그 신하의 맹자 같은 사람의 말을 행하겠다고 하면 나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공경도 다하고 예도 해줘. 근데 말을 듣지는 않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 당대에 이게 제선왕 같은 경우 직하학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다해서 모셨다고요. 모시고 또 상당한 뭐도 줬어. 혜백도 계속 보냈어. 선물도 줬는데 말을 듣지는 않았어. 이러면 떠나는 거야. 이게 원칙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으로는 말을 행하지는 아니했으나 맞이할 때 공경을 다하여 예가 있으며 나아가고 이번에는 뭐예요? 여기는 뭐야? 예가 쇠하면 떠나는 거죠. 그의 말을 행하지는 않았으나 맞이할 때 공경을 다하고 예가 있으며 나아가고 예모가 쇠하면 떠났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으로는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저녁도 먹지 못하여 굶주리고 배고파 문을 나아갈 수 없을 때 임금이 이 말을 듣고서 내 크게 그의 도를 행하지 못하고 그의 말을 실천하지 못해서 내 땅에서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듣겠다는 거야. 네 말도 안 듣고 너한테 엄청난 예와 공경을 다해서 너를 신하로 삼지는 않겠지만 너를 너를 굶겨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세 번째. 그러니까, 천하의 도가 있는 경우가 디테일로 A 경우, B 경우, C 경우가 됐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맹자는 세 번째까지는 했다는 거야. 했다고 읽혀요. 할 생각이 있었다고 읽혀요. 저는, 이게,
이게 그 또한 받을 수 있지만 죽음을 면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고 힘든 거죠. 이 춘추 전국시대에 맹자나 공자나 팔려고 했으나 결코 팔리지 않았어요. 팔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들은 정치가로 남은 게 아니고 사실 사상가로 남았어요. 어떤 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중이나 안자나 이용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 임금을 만나지도 못했고, 왜냐하면 그런 임금을 만났으면 다시 그런 쌍으로 뭐가 됐겠지. 근데 실제로는 진시황이 통일을 했거든. 여기가 사대부의 출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논쟁이에요, 논쟁. 이 썰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고, 다음번에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